그 고종은 이제 외형적인 측면, 특히 그 신식 제복으로 대한제국의 황제임을 강조하는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1907년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대원수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군복 차림의 복장이죠. 조금 그 황제로서의 좀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세, 이런 탁자 위에 손을 이렇게 얹고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스타일, 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라든지 이게 이제 일본 메이지 천황의 사진인데, 이런 스타일, 권위주의 황제의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찍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런 그 일본의 메이지 천황이나 니콜라이 2세의 이미지에서 풍기는 굉장히 권위적인 느낌을 고종의 사진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게 촬영자 미상인데, 여러분 1907년입니다. 거의 뭐 쫓겨날 정도의 시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좀 이상한 게 보이죠. 이게 이제 일본의 병풍, 전통적인 일본의 병풍인데, 일본 병풍 앞에서 국적불명의 이런 무늬들 앞에서 찍었어요. 이게 조금 정말 대한제국의 황제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었는가. 그리고 이게 촬영자 미상인데 도대체 누가 찍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죠? 조그마한 의자가 있네요. 네. 근데 의자도 보면 이런 의자가 황제가 앉는 의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양탄자 등은 정통 초상화에서 보이는 품격과는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겨서 오히려 국왕의 위엄을 반감시키고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제에서 찍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 쪽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정말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었는지, 아니면은 망해가는 대한제국을 비하하기 위해서 찍은 것인지 좀 헷갈리는, 시호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1884년 3월 10일에 로웰이 대굴에 들어가서 왕가 세자를 찍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또 찍었어요. 로웰이 가서 찍었는데 지설봉도 함께 촬영했다. 지설봉이 누군가 하면 지훈영입니다. 지훈영 선생은 초기에 우리나라 사진술을 도입하신 사진 성각자 중에 한 분이시고, 고종 창덕궁 후원 농수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지훈영이가 촬영한 거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훈영이가 찍은 사진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사진은 이제 로웰이 찍은 사진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똑같은 배경이죠. 똑같은 배경이라서 이제 같이 찍은 것이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도 이런 양탄자 같은 게 깔려져 있긴 하지만 이런 계단에 앉아서 찍었어요. 왜 이렇게 찍었을까? 여기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서서 찍었고요. 근데 서서 찍었는데 그 왕이 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너무 공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으셨는지. 이거는 연대 밀상인데요. 아마 일제에 어떤 영향력이 많이 있었을 때 같아요. 이미 일본신 병풍 앞에 찍었어요. 이런 장소에 찍게 한 이유, 사진술이 조선에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항상 새로운 과학 신문물이 들어오면은 그 신문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또 그 잘못된 지식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진술 들어왔을 때 이 카메라로 나무를 찍으면 나무가 말라서 죽는다. 그리고 세 사람을 찍으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는다. 이런 유행이 막 나무였어요. 무지에서 나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 필름을 현상한 현상약을 어떻게 만들었냐? 아이를 잡아와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아이를 집어넣어서 그런 이제 현상약을 만든다는 그런 개소문들이 막 나왔어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요즘 이렇게 정보가 활달하게 움직이는 요즘에도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 문명이 돼서 사진술에 대해서 부정이 많던 시기에 고종이 스스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사진술을 인정하고자 했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고종이 무능하긴 했지만 그래도 신문물, 과학 문명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왕이었다 하는 걸 이 사진을 적극적으로 지켰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종은 외국인 사진가로부터 적극적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이유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음을 다른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소장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측면도 이게 1884년경 고종의 사진입니다. 네. 근데 얼굴이 약간 가름했는데 나이 들수록 얼굴이 이렇게 조금 넓어졌어요. 고종이. 네. 88년으로 추정됩니다. 고종과 순종입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나라가 망할 때쯤 고종 사진 엽서가 유행을 했어요. 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난 다음에 안중근 의사 사진이 우리 조선인들한테 그런 애국 정신을 고취시키는 사진으로 이제 널리 유포된 거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할 때 되니까 이제 고종 사진을 갖고 왕실에 대한 그는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이 사진을 막 과감하게 유포시키는 걸 일제가 좀 차단하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최용신이라는 분이 그린 고종 황제 초상입니다. 예.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그죠? 이 얼굴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후버트 보스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초상화가가 그린 고종 황제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 얼굴이 어떻게 이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린 건데 황제로 등극하고 찍은 거니까 1897년 이후에 그린 그림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진 보고 그린 거 아닌가 싶어요. 옛날 사진 보고. 술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리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진에 밀려서 직업을 잃게 되고 경제적인 부를 잃게 되고 맙니다. 서구에서. 예. 그런데 뭐 이 사람이 개인사를 제가 잘 모르지만 왜 이 사람이 이 멀리 동양까지 와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가서는 스테우의 그림을 그렸어요. 초상을. 예. 얼마나 많은 돈을 또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미국 대사하고 같이 이제 미국으로 기하를 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그 나라의 이제 지도청에 정치 지도부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민씨 일가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고종의 초상화까지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연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이 자기 초상화 그릴 수 없다고 기하지 매체값을 줄 정도로 국가정을 낭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그 고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젊은 그 민초들이 고종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덕숭으로 막 몰려 들어가서 빈소에 가서 우리도 그걸 분양을 하게 해달라고 막 덕숭에 몰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경비스러운 군인들이 허락을 해서 들어가서 덕숭을 보게 되는데
이 고종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덕숭에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가서 덕숭을 보고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덕숭에 가끔 가면서 느끼는 게 저 석조 좀 보고 야,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떤 저런 건물을 지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종이 사진을 찍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인이 찍은 날이 3월 13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진의 날을 정한다면 3월 13일 너 정하면 어떻겠냐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사진의 날도 3월 13일 날 제정하자는 운동을 좀 펼쳤어요. 근데 뭐 사진 발명은 8월 19일 프랑스에서 세계적 공포한 날이 발명의 날로 봐야지 뭐 굳이 우리나라에서 또 사진의 날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종의 과학 사진에 대한 어떤 이해 그거는 이제 인정해 볼 만한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